만약에 가방 하나를 주었는데 안에 현금 2억이 들어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라디오처럼 듣기 좋은 몰입형 오디오 드라마 바로 시작됩니다. 그날 나는 평소처럼 출근길 지하철에 탔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실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택이었습니다. 나의 이름은 조태식, 올해 63. 서울 남부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아내와 단둘이 산다. 20년 전 은퇴한 뒤엔 간간히 택배 알바와 마트 물류 상하차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왔다. 나는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다. 새벽에 일어나 검은 작업복 입고 일하러 나가고 퇴근하면 아내가 해준 된장국에 고등어 한 조각 놓인 밥상을 받는다. 그렇게 또 하루를 넘긴다. 그날도 별다를 건 없는 하루였다. 서울 지하철 2호선. 낡은 운동화를 끌며 탑승한 시간 오전 5시 42분. 사옥한 구석자리에 누군가 가방을 두고 내렸다. 검정색 가죽 가방. 처음엔 그냥 누가 깜빡했나 싶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가방은 꽤 무거웠고 누군가 고의로 놔둔 듯 아주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걸 보며 난 괜한 오지랖해 혹시 폭발물은 아니겠지 싶어 영무원에게 말하려 했다. 그런데 가방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쪽에서 보인 건 바로 5만 원권 현금 다발. 고무줄로 빡빡하게 묶인 5만 원짜리가 가득 가득. 나는 얼어붙었다. 가방을 닫고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다. 신고할까? 들고 나갈까? 내 인생의 가장 뜨거운 10초가 흘렀다. 가방을 들고 나는 잠실역에서 내렸다. 이 선택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그땐 몰랐다. 단지 그날따라 너무 배가 고팠고 지갑엔 2,000원짜리 한 장이 있었다.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문을 여는 순간 아내가 말했다. 당신 웬 가방이야? 나는 얼버무렸다. 그냥 주웠어. 분실물 같아서. 방문을 닫고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정확히 20개, 5천만 원씩 묶인 현금 다발. 합계 2억 원. 그리고 그 아래엔 종이 한 장 A 사용지 한 장. 딱 한 문장만 쓰여 있었다. 이 돈을 쓴 순간부터 당신은 그들의 시야에 들어갑니다. 심장이 뛰었다. 도둑 맞은 돈인가? 마약 거래? 검은 돈? 머리가 복잡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난 결국 봉투 하나를 열고 10만 원을 꺼냈다. 고기국수를 시켜 먹고 이발소도 갔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시작됐다.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 그리고 문틈에 끼워진 쪽지 한 장.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조태식 씨. 당신이 앞으로 무엇을 하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소름이 끼쳤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나는 분명 가방도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주웠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가방 안에 GPS라도 있었던 걸까? 혹시 CCTV? 아니면 그날 내 옆자리 앉아있던 노인? 아내는 여전히 고요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에 고개를 까딱이며 반찬을 담고 있었다. 말할 수 없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가족조차 의심해야 하는 삶에 들어선 느낌이었다. 그들은 대체 누구인가? 왜 내게 이런 돈을 준 걸까? 그리고 그들은 뭘 보고 좋은 선택이라 했을까? 나는 마음을 다잡고 근처 파출소에 익명으로 전화했다. 며칠 전에 지하철에서 이상한 가방을 봤습니다. 누군가 돈을 숨겨둔 것 같아서요.
그로부터 3시간 후, 집 전화벨이 울렸다. 조태식 씨 맞으시죠? 방금 CCTV에 관련해 파출소에 익명 제보하셨죠? 나는 놀라 말했다. 아니요, 전 아닙니다. 상대는 조용히 말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실수는 한 번까지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마트 물류센터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계단을 내려가는 내 뒤에 누군가가 발걸음을 맞춰 따라오고 있었다. 고개를 돌리면 멈추고, 앞을 보면 다시 걷고, 돌아보면 멈추고. 그 남자는 검정 마스크에 모자를 눌러쓴 말없이 날 감시하는 존재였다. 난 전속력으로 달렸다. 겨우 도착한 집 앞.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우유 투입구에 다시 끼워져 있는 쪽지 한 장. 운동은 건강에 좋습니다. 내일도 조심히 귀가하세요. 이후부터 매일 밤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엔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다. 당신은 하루에 한 번 돈을 써도 됩니다. 단, 반드시 현금만. 누군가에게 말하는 순간 모든 걸 잃습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게임에 참여한 상태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포기하셔도 됩니다. 단, 포기엔 대가가 따릅니다. 이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다. 이건 시험이었다. 나의 탐욕, 나의 선택, 나의 도덕성. 모두를 시험하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조금씩 돈을 꺼내 썼다. 동네 미용실 아주머니 머리 염색비 5만 원 대신 내주기. 폐지 줍는 할머니에게 이거 주어서 나한테 팔라고 20만 원 건네기. 동네 시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청년에게 이건 네가 잃어버린 돈이야 하며 50만 원 주기. 그럴 때마다 그날 밤 편지가 도착했다. 착한 행동도 결국 자기만족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고 싶습니다. 어느 날 나는 참지 못하고 오래된 친구 해철이에게 털어놓았다. 야, 해철아, 너 믿고 말하는데 나 2억을 주었어. 근데 그냥 돈이 아니야. 해철은 웃었다. 야, 드디어 미쳤구나. 돈이나 한 장 줘봐. 나는 정말 한 장을 줬다. 그날 밤 해철이 사라졌다. 전화도 안 되고 집에도 없고 SNS도 끊겼고 아무도 그를 못 봤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우리 집 현관에 누군가 흘린 듯 놓여있는 지갑 하나. 그 안에는 정해철의 운전면허증과 그리고 또 한 장의 쪽지.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다음엔 당신입니다. 정해철이 사라진 후 나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할까 했지만 그건 또 하나의 규칙 위반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다. 그들의 방식은 명확했다. 말하면 사라진다. 해철은 첫 사례였고 다음은 나일 수 있었다. 그날 밤에도 현관 앞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정해철 씨는 잘 있습니다. 단지 기억을 잠시 잃었을 뿐입니다. 기억을? 그들은 사람의 기억까지 지울 수 있는 집단인가? 나는 결심했다. 더는 가만히 있지 않기로. 내가 가진 단서는 단 2개였다. 처음 발견한 가방 안쪽에 로고 희미하게 찍힌 K, M, I라는 이니셜. 매일 오는 쪽지에 글씨체 기계 같은 정자체. 그래서 나는 KMI를 중심으로 추적을 시작했다. 구글, 네이버, 국세청 검색. 그렇게 찾아낸 비영리 재단 하나. KMI 코리어 모럴 인스터투트. 윤리적 선택을 평가하는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 중. 이라는 오래된 게시글 하나가 떠올랐다. 사이트는 이미 폐쇄돼 있었고 관련 정보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도메인 등록지 주소를 확보했다. 서울 성북구. 한때 유명 기업의 본사였지만 지금은 폐건물로 변한 곳. 폐건물 침입. 밤 10시 나는 장갑과 손전등, 커터칼을 들고 그곳에 갔다. 건물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지만 측면 화단 쪽 배수구 철망이 느슨했다. 기어 들어갔다. 그리고 어두운 복도, 깜깜한 계단, 끝없는 정적. 그런데 한 방에 불이 들어와 있었다. 거기엔 컴퓨터 모니터 수십 개, 거대한 스크린, 그리고 내 사진. 내가 지하철에서 가방을 주우며 CCTV에 찍힌 장면, 내가 아내에게 돈을 숨기는 장면, 내가 정해철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 모두가 재생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실험 대상이었다. 그리고 난 그 실험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상태였다. 컴퓨터 안에 남아있던 하나의 문서. 프로젝트 킬리만자로. 실험 대상 번호 1273 조태식. 상태 감시 중 3단계 진행. 요약 사회적 윤리를 벗어난 자에게 무제한 자금 제공 시 인간은 어디까지 타락하는가? 이건 실험이었다. 정부, 비밀 조직? 정확하지 않지만 확실한 건 나 말고도 수천 명이 이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그중 일부는 돈을 전부 사용한 뒤 사망했고, 일부는 잠적했으며, 일부는 사라졌다. 그리고 몇몇은 이 실험을 이겨냈다. 다음 날 집에 돌아온 나를 기다리고 있던 건 또 하나의 편지. 축하합니다. 조태식 씨. 당신은 이제 마지막 선택의 문 앞에 있습니다. 세 개의 선택지가 적혀 있었다. 돈 전액을 기부하고 기억을 지운 뒤 평범한 삶으로 돌아간다. 돈을 전부 갖고 그들의 감시 아래 또 다른 참가자 관리자가 된다. 도망친다. 단, 도망에 성공한 이는 지금까지 없었다. 나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아내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 순간, 아내가 말했다. 사실 나도 그 가방을 봤어. 근데 그날 당신이 그걸 들고 나갈 줄 몰랐지. 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굳어버렸다. 아내도 알고 있었던 건가? 혹시 그들의 일원이었던 걸까? 늦은 밤, 조태식은 거실 한켠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럼 당신도 알고 있었던 거야? 아내, 김옥희. 결혼 38년.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비밀이 없다고 믿었던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 가방. 사실 처음엔 내가 주었어.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도저히 못 들겠더라. 무서웠어. 그 순간 당신이 와서 주었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태식, 그리고 낯선 양복 차림의 남자와 악수하는 장면. 이 사람 기억나? 당신 대학 친구. 이 사람이 바로 그들이야. 그리고 당신은 그때부터 이미 선택된 사람이었어. 몰랐던 건 나뿐인 줄 알았는데 결국 나도 선택당한 거였지. 조태식은 무너졌다.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 마지막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72시간 내에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지 않으면 그들이 대신 결정합니다. 선택 일돈을 포기하고 기억을 지워 평범하게 돌아가기. 선택 2 관리자 역할을 맡고 또 다른 조태식을 감시하기. 선택 3 도망치기. 조태식은 48시간을 술에 취해 보냈다. 다음 날 정해철이 나타났다. 야, 태식아. 정해처럼 멀쩡했다. 기억이 지워졌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사실 나 그날부터 그들 쪽에서 일했어.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누구한테 털어놓는지 전부 다 내가 보고 있었어. 태식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정해철은 말했다. 살고 싶었어. 그 방법밖에 없었어. 그날 밤, 조태식은 가방을 열었다. 2억 중, 이제 남은 건 약 7,500만 원. 나머지는 어딘가에 기부했고, 일부는 남몰래 썼고, 일부는 사라졌다. 그리고 그는 직접 편지를 써내려갔다. 나는 선택하지 않겠다. 내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돈도, 권력도, 기억도 다 내려놓겠다. 다만, 내가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나를 인간답게 만든다. 그러니 그대들이 원한다면, 나를 감시하며 배워라.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마지막엔 내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1년 후, 뉴스에서 조태식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무명의 시니어 조태식 씨가 전국 곳곳에 1억 원을 익명 기부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기부처에는 감시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작은 반항이라는 메시지가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지하철 2호선 4호 칸. 어느새 또 다른 검정 가방이 놓여 있다. 이번엔 어느 20대 청년이 그 가방을 바라본다. 그가 뚜껑을 여는 순간,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런 일이 내게도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이 드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세요.